라이브. 뉴스와 화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로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과 민심.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 팀장은 다른 방송에서는 방아로 활동하더라고. 아, 들으셨어요? 방아. 네, 맞습니다. 네. 뭔지 아세요, 소장님? 몰라요. 방아? 네, 방아. 방앗간? 네, 뭐 방앗간요. 방앗간 좋아해요. 아, 나 꼰대 취급하네. 아니요. 그게 아니네. 방송계에 아주 네. 네, 그 뒤는 설명해 주세요. 네, 방송에 미친 아이라고 박명수 씨가 붙여준 게 네. 미친 아이는 아닌데 네, 방송을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입니다. 그리고 선거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긍정 평가가 계속 하락합니까? 왜 지지부진합니까?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이강윤 소장님. 우선 추세부터 말씀드릴까요? 조사 개요.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리얼미터나 제가 소장으로 있는 KSOI가 오늘 발표를 했는데 두 군데 다 좀 약간 하향세죠. 긍정은 줄고 부정은 조금 늘어서 네. 긍부정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지방선거 직전에 가장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네. 긍정이 높았고 부정이 낮았다. 저는 이 정도로 꼽고자 합니다. 일단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정말 곳곳에 너무 자기 인사들 검찰 인사만 쓴다. 네, 중용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인재는 검찰밖에 없느냐 이것도 있고 예. 검찰 중에서도 특히 자신이 총장이나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예뻐하고 호흡을 맞췄던 사람들 네. 이제 너무 편중돼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네.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들 그렇죠. 차라리 전에 추천됐던 사람들이 명관 아니냐 이런 말이 시중에 나돌 정도로 정호영 후보자 억울하네 이 얘기 나옵니다. 예. 이분들의 그 의혹 내지는 흠결로 지적되는 것들도 만만치 않더군요. 그중에는 지금 음주운전 하다 한 번 걸리면 평교사분들 쭉 30년 봉직하고도 교장 선생님 못 됩니다. 못 됩니다. 교육부 장관은 교장 선생님은 물론 모든 유치원부터 전 대학교까지 모든 걸 하는데 과연 자격이 있느냐.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가벌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등 그때 상황을 또 챙겨봐야 된다고 합니다. 마치 검사가 음주운전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를 그저 현미경 같은 법률가로만 다룬 듯한 태도에서 조금 대통령 장관 인사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라는 영어가 요즘 유행이던데 그렇죠. 대통령 출근길에 로비 같은 데서 기자들하고 즉석 숏 인터뷰 주고받지 않습니까? 물론 가볍고 못 보던 풍경이고 소통을 일상화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긍정 기능이 있다고 보고 긍정적으로 좋은데.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아니 뭐 그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간혹 정제되지 않은 말들이거나 또는 당정에 또는 주요한 포스트와 대통령의 의견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뭔가 결이 달라지는 것들이 몇 번 나오는데 이게 그냥 내가 그럼 거기까지만 잘 몰랐나 이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하나는 뭐 이를테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 사이에도 그랬고 뭐 민변으로 도배했었지 않느냐 옛날에는. 네. 이런 것들 알고 보면 사실관계도 조금 달랐고요. 그래서 즉흥소통 그 자체는 좋으나 정제시키고 뭔가를 좀 형식이나 바꿀 필요도 있겠다. 절제도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하고 말이죠. 네. 이런 것들에서 모종의 불안감 같은 게 조금 감지된다. 저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저는 키워드로 분석해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해야 할 일, 우리가 보고 싶은 그런 일들보다는 일상 쪽에 좀 초점이 맞춰준 그런 언론들의 행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미사일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미사일 쏜 날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을 간다. 네.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지금 현재 경제라든지 지금 사안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그런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지도자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감성어를 보면
파란 글자는 하나인데 지지하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일단은 믿고 보겠다라는 의견이고요. 대통령 지지한다, 믿겠다 이게 있고요. 근데 이상하다, 우려가 된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런 키워드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런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이제 다각적으로 여러 행동들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일단 뭐 어떤 성과를 내기는 짧은 시간이었고 보여준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믿고 지지한다. 이게 이제 양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개요 지금 개요 아까 아니 그 퍼센트를 안 했으니까 개요는 그래요?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네, 감독님 해야 된답니다. 예, 저희 우선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네.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 11일 이틀간 조사했습니다. 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 방식 100%,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6.7%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저희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리얼미터가 지난 7일에서 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9명에게 물은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전민기 팀장님, 김건희 여사의 내조에 대해서는 어떤 빅데이터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초반의 관심보다 이제 계속해서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언급량이 뭐 30만 건, 20만 건, 이번엔 보니까 11만 건까지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네요. 있어요. 네, 그리고 부정 비율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70%까지. 사실은 이제 당선 전후 이후에 긍정이 뭐 5, 60 정도 됐었는데 긍정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돼 있죠. 그런 어떤 일상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을 이제 내조로 보기보다는 뭔가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함께 다른 시간들을 자꾸 보내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진 않겠죠. 뭐 일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분석이 됩니다. 소장님. 네. 여사. 네, 여사님의 여사. 행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뭐 여론조사 한번 수치 볼게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8일, 9일 만 18세 이상 1,010명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조만 좀 집중해 주십시오. 60.6. 그냥 뭐 예전 저기들처럼 활발히 활동하라 31.3%인데 6대 3이면 뭐 2배 차이죠. 네. 그런데 이 비율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직후 했던 조사에서도 전 연령대에서 이와 매우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2달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 그 말은 대통령 부인께서 영부인께서 조금 좀 차분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아직까지도 크게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캠프에서 앞으로 조용하게 그냥 내조하겠다, 조용한 내조하겠다, 그림자 내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이 주말마다 매주 한 뭔가를 주도 거리지 합니다. 않고 상시 이벤트화 되고 있잖아요. 백화점도 가고요, 빵집도 가고요. 신발이 백화점이었던가요? 네. 아무튼 영화 보고 막 이러는 거. 아니 물론 퇴근하고 장 보러 간 독일 메르켈 총리로부터 우리 상쾌하고 기분 좋았던 뭐 일종의 충격 같은 건 좋습니다만,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 기본적으로 좋아요. 그리고 대통령도 주말에 시민으로서의 여유를 누릴 자유 당연히 있는데 네. 대통령이니만큼 O, T, P, 상황,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말에는 어디 가서 뭐 할까. 그래서 너무 식상화되다 보면 루틴이 되다 보면 주목도도 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그 방사포 이렇게 쏟는데 네. 물론 뭐 방사포는 대통령 내가 아니고 밑에서 알아서들 해 이런 내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너무 한가해 보였다 이런 생각도 좀 들립니다. 차라리 저는 경제 비상회의 같은 것을 하나 꾸려서 한덕수 총리 이하 모든 경제 관료들 민간 전문들 다 붙여서 지금 미국발 경제 위기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뭐냐? 금리를 계속 올리면 우리나라 은행에서 돈 빌려 사서 아파트 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물가는 어떻게 잡아야 할 것 같으냐?
세금 문제 어떻게 할래? 가계부채 좀 이런 거 공부 겸 대책을 하는 게 진짜 민심의 소재가 아닐까. 그런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될 텐데 아직은 조금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민기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관을 보면 의도나 이미지 이런 단어가 보여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물론 나쁘게 볼만한 사안들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반복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대통령을 좋아하고 이런 시대는 좀 저는 지났다고 봐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국정을 이끌어가고 사실은 뭐 경제를 어떻게 살리고 이런 구체적인 게 중요한 것이지 뭐 그들이 서민 행보를 보인다라고 해서 예전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친근함을 갖고 좀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는 그들이 혹은 언론이 이렇게 하는 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지금 오히려 부정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좋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예. 그리고요. 일정 짜는 사람도 고민일 거예요.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4번 정도는 이렇게 여러 이벤트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매주 이렇게 할 거면 어디 갈 겁니까? 아니 갈 때는 많아요. 할 때는 많겠죠. 네. 대통령이 가는데요. 그러면 어딜 가든 화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네. 어떤 단어들이 어떤 관련어들이 계속 잡힙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뭐 미사일이나 뭐 빵집 요런 그다음에 이제 교통통제 요런 단어들이 좀 보이고 교통통제, 있거든요. 대통령 놀이 이런 단어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빵집 방문하면서 교통통제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이거는 부정이 98%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다, 불편을 겪는다, 민폐다, 경로하고 있다, 문제가 크다. 혼란을 유도한다. 이게 참 논란이다. 이런 걸로 자꾸 뭔가 기사를 쓰고 하는 게 안쓰럽다.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걸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냥 보실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이제 언급량이 막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이것 때문에 뭐 지지도를 미친 듯이 끌어내리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쌓이고 쌓였을 때는 분명히 좋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인데 왜 이 부분을 자꾸 부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여론조사는요. 자세한 사항은 넥스트 리서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빅데이터를 어디서 긁고 왔냐 이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관련 기사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에 있는 단어를 크롤링을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기계에 넣고 돌려서 이제 연관어하고 긍부정 감정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정치권으로 가볼까요? 여야 당권 경쟁 얘기 나오고요. 또 당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이 가장 큽니까? 주목해야 될 여론은요. 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아까 말씀드린 개요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반댈세 54%. 괜찮은 것 같은데 39%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건 국민 전체 설문에 응답한 모든 사람 대상이고요.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밝힌 분들에게만 따로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더니 이 의원이 나오는 거 찬성이다 75.3. 압도적이네요. 반대 20.5. 아주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왔죠. 네. 그만큼 전체와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리고 여론조사에 응한 분들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비교적 충성도랄까 관심이 매우 높은 분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네. 이분들의 정서에서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훨씬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내용은 지난 11일 이틀간 아까 했는데 이거. 네. KSOI가 TBS 의뢰로 남녀 100,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네. 13일 날 발표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는 어떻게 분석합니까? 일단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재명 이제 의원이죠. 이야기는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정체로 여기도. 정치권이라든지 뭐 이런 정치 뉴스는 조금 줄어드는군요. 네네,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주에 50만 건이 언급됐는데 지금 30만 건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물론 관심이 많은 거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빅데이터로 봤을 때 키워드는 당 내에서의 어떤 당권을 두고 다투는 부분에 대한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지금 오히려 국민들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얘기로? 뭐 이재명, 반 이재명, 뭐 이낙연, 그다음에 그다음 친문 뭐 이런 식의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의 어떤 내분에 대해서 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감성어는 지지하다가 가운데 가장 크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힘을 지지하는 쪽으로 모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하거나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좀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망했다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싫다, 비판하다, 참패, 패배, 비판 이런 키워드들이 가장 많이 좀 등장을 하고 있네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 저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검색이라는 게 항상 긍정적으로만 연결되는 건 아니고 일단 자료나 정보를 찾기 위한 것도 있고 빅데이터 아직은 우리가 구글 사용 연령대가 미국만큼 다양하진 못해서 50대 미만 분들이 주로 보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조금 염두를 뒀으면 좋겠고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 75.3%가 이재명 당대표 나와라. 그거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룰로 보면 전국대 의원 45%, 권리당원 40%. 이게 좀 복잡해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론조사 15%, 10%, 5%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에 응한 시민들 중에서 권리당원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지 이런 것은 조금 그러니까 그대로 이퀄 등치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드는 네. 것이고요. 이재명 의원 측에서는 정치적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도 많이 따져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2년 후 총선에 공천권을 혼자가 독식으로 다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정당은 덧붙입니다. 또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강윤, 전민기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진우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돌발 퀴즈의 정답은 2였습니다. 2.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